317조 유형상사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라 하는 문제네요. 많이 해봤죠? 자,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은 것은 개정과목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거래명세서를 보니까 거래 날짜가 11월 1일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구두, 정장 구두 상품을 판매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은 유형을 여러분은 11번 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고 날짜는 11월 1일 입력하세요. 유형은 11번 되겠습니다. 품명의 정장 구두 입력하시고 수량 10, 단가는 17만원 되겠습니다. 코드, 거래처는 코드, 거래처 코드가 거래명세서에 보면 공급자가 우리 회사죠.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미림 코드 있죠. 250번.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됩니까? 1번 전자 입력해야 됩니까? 비워둬야 됩니다. 발행을 할 때는 비워두라고 그랬죠.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받았어요. 현금 되겠습니다. 1번 현금 분계. 자, 입금전표 만들어졌죠. 차변의 현금이 187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17만원, 상품 매출이 170만원, 그래서 187만원 이렇게 현금 분계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전송해야죠. 발급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11월 1일 날짜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와 같이 170만원짜리 공급가액 건이 나옵니다.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전자발행 위에서 눌러줍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위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발행 밑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요청 건수 총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런 안내가 나오죠. 확인 눌러서 닫고 그리고 이어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를 누릅니다. 빌 36524 홈페이지가 보이면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여기 미전송을 체크하신 다음에 매출조회 단추 밑에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되죠. 그러면 위에서 바로 발행을 눌러줘. 발행이 완료되었다. 확인 눌러주시고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이 창 닫고 요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까지 돌아와서 조회 한번 눌러보시면은 상단에 조회를 눌러보면 아까 비워두었던 이 자리에 전자발행 이렇게 보이게 되면 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FAT 1급 시험에서는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한 문제만 나와요. 자, 그러면 또 317페이지에 11월 2일 거를 보겠습니다. 11월 2일 거 내용이 뭔가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수거래 뭔지 아시잖아요. 자,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까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대금 중에서 말이죠. 20만원은 10월 20일 날 지난달에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선수금이었어요. 이거 선수금. 선수금 정리해야 되고요. 잔액은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건 외상매출금이에요. 외상매출금. 그래서 혼합거래로 해가지고 선수금 20만원, 나머지 외상매출금 처리해야 됩니다. 자, 거래날짜 11월 2일입니다. 입력하세요. 거래날짜 11월 2일.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복수거래니까 위에서 복수거래 단추 눌러주시고, 등산화 10만원 엔터 운동화 10만원 엔터 하시고 확인. 자, 200에 20만원 등산화 외라는 품목으로 입력이 됐나요? 네, 거래처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운. 전자세금 여기서도 비워둬야 돼요. 발급 전송하는 거니까. 분계는 3번이 되겠죠. 혼합. 자, 대변만 완성됐습니다. 부가세 수금 20만원에 상품 매출 200만원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입력합시다. 클릭해서 차변에 선수금 정리해야 돼요. 부채감소 차변에 선수 259번 금액은 2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외상매출금이라고 했죠? 차변입니다. 108번 외상매출금 나머지가 200만원이에요. 마지막에 탭키 누르세요. 그래서 거래처 바꿀 것은 없는지도 보시고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딱 일치하는지도 보시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작업은 뭐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일이 남아있죠? 그래서 전체 메뉴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는 11월 2일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발행하시겠습니까? 하면 밑에서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빌 36524 홈페이지 보이면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조회 클릭한 다음에 발행 확인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하신다. 그리고 혼합 눌러서 여기 전자발행 뜨는지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매출과세 11번 연습입니다. 11번 유형을 우리가 매출과세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워두지 말고 전자세금계산서다 그러면 거기다 1번 입력할 겁니다. 자, 11월 3일 날짜는 이렇고요.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에 세액 30만원짜리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외상분계 해주시면 자동분계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1월 3일 유형은 11번 품명은 상품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그냥 상품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수량 단가 알려주지 않았죠. 공급가액하고 세액만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300만원 그러면 세액은 자동 입력되죠. 거래처 우리 상사 전자세금 1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분계는 2번 외상분계니까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 아실 수 있죠?
분계 다 맞았죠?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11월 4일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500만원에 세액 50만원을 발급했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당좌 수표로 남이 발행한 것을 받으면 현금이에요. 이거 외상으로 한 것은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혼합 분계하셔가지고 5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죠. 11월 4일 유형은 11번. 네, 품명 상품 공급가액으로 넘어가서 500만원,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분계는 3번 혼합이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에 101번 50만원, 또 차변에 108번 500만원 탭키 누르고요. 거래처 수정할 거 없는지,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당좌 수표를 받았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행을 하면 당좌 예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좌 수표가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이거는 타인 회사가 발행한 걸 받았죠? 현금입니다. 현금. 다음에 11월 5일 걸 볼까요?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발급했어요.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자, 외상하고 상계했다 그러면 외상분계해주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나요. 분계를 외상분계해주면 됩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우리 상사에다가 11월 3일 날 팔았잖아요. 상품을. 예, 이거 팔았는데 이 중에서 불량이 일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상사가 반품을 시켰어요. 우리 회사로. 그게 50만 원어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발급했다 이 말이에요.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되죠. 자, 11월 5일 날짜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날짜 11월 5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품명은 상품이고요. 수량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만원이랍니다. 부가세 마이너스 5만원에 합계 마이너스 55만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랍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1번 덱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분계해야 외상매출금에서 빠집니다. 분계 2번 하시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분계인데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55만원, 이건 자산감소에 해당이 돼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 마이너스 5만원, 이건 부채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마이너스 50만원, 이건 수익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 취소.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분계라고 그래요. 이런 분계 처음 보시죠, 여러분? 예, 이렇게 분계하는 것을 마이너스 분계. 차대변을 똑같은 위치에 하되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차변에 마이너스로 넣으면 자산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 대변에 애수금을 마이너스로 넣으면 부채 증가가 아니라 부채 감소. 대변에 상품 매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금액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수익 취소. 이렇게 역으로 결과가 미치는 거죠. 다음은 11월 6일 거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했군요. 아주 복잡한 분계입니다. 이런 유형자산 매각 거래.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600만원에 60만원짜리.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되겠네요. 미수금. 미수금이 전액이 얼마예요? 660만원. 미수금 660만원입니다. 자, 이 승용차는 취득 금액이 1,800만원이고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만원입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있었던 것을 오늘은 이걸 차변에 넣어줘야 되고 없애줘야 되니까 차감 계정 없어져야 돼. 처분할 때는. 자, 취득금액 요 차량 운반구에 차변에 입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금액이 대변에 입력해 가지고 자산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 이 유형자산 처분거래 분계가 기본적으로 5줄이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넣어서 5줄이 나오기 때문에 꽤 복잡한 분계예요. 많이 반복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출제될 확률은 FAT 1급에서는 출제될 확률 어려운 문제로 요런 게 이게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 유형자산 처분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11월 6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한 것은 다 11번이에요. 자, 품명은 승용차네요. 공급가액이 600만원이네요. 600만원. 그러면 부가세 60만원 납부해야 되죠. 거래처는 한국 상사에다 팔았네요. 한국 상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네요. 1번. 자,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계를 절대 하면 안 돼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 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승용차 하니까 차량 운반구예요.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두 번째 줄 걸 바꿉니다. 이 차량 운반구 600짜리가 아니죠. 1800짜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1800으로 고칩니다. 600짜리 아닙니다. 1800이에요. 왜 그러면 600만원이 입력되어 있느냐? 여기 공급가액이 6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상품 매출 600만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상품 매출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상품이었다면 600만원 여기 들어가는 게 맞죠. 상품 매출. 그러나 이 판매는 차량이다. 차량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아닌 거고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이거 기입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할 때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대변의 반대 뭐죠? 차변이죠. 3번. 그리고 위에 있는 차량 운반구 코드에다가 1을 더합니다. 숫자 1을 더하면 209가 되죠. 그게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209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처분 시 1,400만 원이죠. 이것도 입력해야 돼요. 1,400만 원. 그러면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정리됐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부는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60만 원 받았으면 여기다 차변에 보통예금 현금 해야 되죠. 그런데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미수금이죠. 그래서 미수금도 자산입니다. 자, 3번 차변에 미수금 660만 원 받아야죠. 6600 플러스 엔터. 자,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줄은 여기 밑에 차액에 보이는 200만 원인데 200만 원만큼 이익이 났다 이 말이에요. 양수로 보이니까. 왜 이익이 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승용차를 지금 600에 팔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처분 금액이라고 합니다. 처분 금액에서 뭘 빼냐면 장부 금액을 뺀 것을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뭐냐?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입니다. 이 승용차는 1,800에 샀었고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은 1,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승용차의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인 거죠. 아니 400만 원인 거죠. 400. 자, 처분 금액이 600입니다. 600에서 400을 빼니까 200만 원이 바로 이익이 발생했죠. 200만 원 더 받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4번의 대변.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곳이 없는지 차변 대변이 일치하게 딱 떨어졌는가 보셔야 돼요. 자, 기본이 5줄이에요. 기본이 5줄. 그래서 많이 복잡한 분계입니다. 이 분계가 많이 복잡해요. 이거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복 연습 필요합니다. FAT 1급 시험에서 메인 매출 점표에서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처리하십니다. 잘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잘 못해요. 또 한 번 해보고 지우고 또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머릿속에 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 이 거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순서도 막 바꾸지 마시고 이 순서 계속 이 똑같은 순서를 지키면서 반복해야 여러분 나름대로 패턴이 생겨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하시게 됩니다. 순서도 계속 요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라. 다음은 11월 7일 날 거래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허권을 처분했네요. 자, 앞에서 6일 날 승용차를 처분한 것하고 차이가 뭐냐? 승용차라는 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이 존재하지만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므로 직접 상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왜? 감가상각 누계액 그 부분이 빠지니까 한 줄이 간단해지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볼까요? 특허권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특허권을 대변에 뭘로 기록해야 돼요? 장부 금액으로 기록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승용차도 대변에 여기 취득 금액을 기록했잖아요. 취득 금액을. 특허권은 왜 취득 금액이 없느냐? 직접 상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장부 금액 기록하면 됩니다. 취득 금액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직접 상각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므로 바로 장부 금액만 대변에 기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특허권 대변에 장부 금액 300만 원 기입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300만 원 받았는가 보면 되죠? 네. 250에 받았네요. 250.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275만 원 되겠네요. 세금까지. 그러나 세금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애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250에 팔은 거예요. 여러분 300짜리를 250에 팔면 50만 원 손실 봤죠? 아까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이익 본 것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었죠. 이거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봤죠.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50만 원. 이걸 인식해 주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11월 7일 거 입력해 볼까요? 자, 11월 7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팔았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그러니까 유형이 11번. 자, 품명이 뭐예요? 특허권. 얼마의 공급가액이에요? 250만 원. 거래처는 스마일에다 팔았죠?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나요? 네, 발급했어요. 1번.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받았네요? 네, 현금 분계하지 마시고 혼합으로. 처분 분계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전부 혼합으로 분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애수금 요거 세금 내야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이거 상품 매출 아니죠? 특허권을 판매한 거, 매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특허권으로 고칩니다. 특허권. 자, 250짜리를 파는 게 아니죠? 특허권 300만 원짜리 파는 거예요. 장부 금액 적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자, 이제 요 275만 원 받았느냐? 이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101번 현금이 2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탭키. 자, 50만 원 차이가 나 있어요. 마이너스가 났죠? 마이너스는 손실 봤다 이 말이에요. 손실은 비용.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 차변에 개정 과목이 무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무형자산. 952번 무형자산 처분 손실 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혹시 바꿀 것은 없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유형자산보다 한 줄이 더 줄어들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1월 6일 거하고 11월 7일 거는요, 하나는 유형자산 매각, 하나는 무형자산 매각 건이니까, 네, 반복 연습을 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니까요. 요게 막 4줄, 5줄 되는 분계라서 복잡한 편입니다. 처음에 이런 문제 만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 계산서. 자, 매출 계산서라는 것은 유형이 13번인 거 아시죠? 계산서 발급하면서 매출한 거다. 이거 13번.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네요. 자, 11월 8일 거래 봅시다.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200만원짜리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세요. 이랬어요. 자, 유형만 잘 선택하면 큰 문제 없죠. 13번 유형입니다. 계산서 발행하는 거래 13번. 자, 입력할까요? 메인 매수전표 11월 8일로 바꾸시고 유형을 꼭 13번으로 해야 됩니다. 네, 품명에는 면세 상품이라고 그냥 써요. 공급가액은 200만원이죠. 면세니까 부가세 없죠. 거래처는 신한상사.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이라고 해요. 자, 분계는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죠. 혼합분계해야 됩니다. 3번. 자, 면세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맞아요. 대변에. 왜 부가세 애수금이 없느냐? 이거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죠. 차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금액 입력하고 꼭 탭키 눌러서 거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보통예금 200만원 입력한 다음에 탭키 치고 은행으로 거래처 코드 꼭 바꿔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금액 입력하고 나서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바꾸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지, 이거 안 바꾸면 거래처 원장이 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 문제 풀 때 답을 못 맞추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문제 11월 9일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주제가 뭐냐? 매출 카드 과세래요. 신용카드로 매출했다는 거죠. 유형이 17번 유형이라는 겁니다. 17번.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어요. 이런 거예요. 유형을 17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11월 9일로 메인 매출전표 날짜 바꾸세요. 유형 17번. 카드사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우리 카드사 확인. 네, 품명은 상품이에요. 그냥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는 거죠. 카드 거래 공급 대가가 합계입니다. 22만원. 거래처 김영철로 해야죠.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 버립니다. 카드 거래는 분계, 카드 판매니까 4번 분계, 카드 분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우리 카드사 맞습니다. 차변에. 대변에 부가세수금 매출세액이니까 2만원 부가세수금 맞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습니다. 자, 다음은 10일 날 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세 유형이 매입과세래요. 매입과세 51번이라는 얘기죠. 자, 매입과세는 51번을 말하는 겁니다. 자, 11월 10일 날
맘모스라는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됐고 이것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했다.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선급금,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과목 정리가 끝났나요? 자, 그러면은 매입거래 11월 10일 날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10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품명은 그냥 상품이고요. 수량단가 모르고 공급가액 250만 원이네요. 2500 플러스. 거래처가 맘모스에서 매입했다 그랬으니까 맘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전자세금을 1번. 계약금도 정리해야 되고 외상도 해야 되니까 분계는 혼합 3번. 자, 우리가 지금 상품 매입한 거 맞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250이고 요 매입 부가세는 공제받아야 되니까 별도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었죠. 오늘은 대변에다가 자산 감소시킵니다. 선급금을. 대변에 선급금 들어갑니다. $200,000. 나머지는 외상이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들어갑니다. 251번 255만원. 탭키 눌러서 외상 매입금 선급금 이 거래처 일치하는지 보시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51번 과세 매입 하나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했네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우리가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분계를 외상분계해 주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11월 11일로 날짜 입력할게요. 자, 유형이 51번이고요. 과세 매입. 품명이 상품.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전자입력.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죠. 2번 외상분계.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2만원 부채 감소예요. 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2만원 자산 감소예요. 또 세 번째 줄에 상품에서 마이너스 20만원 자산 감소예요. 우리가 반품시켜 버렸으니까 자산에서 감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대로 마이너스 분계를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11월 12일 걸 보겠습니다. 삼일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리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채로서 미지급금이 되죠. 자, 공업사에서 차를 고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요. 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승용차이긴 하지만 998cc 5인승이에요. 1000cc 이하는 개별 소비세 대상의 승용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1000cc 이하 차량은.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여기에 괄호에 넣어줬는데 이거는 비용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해라. 그러면 승용차를 수리한 비용은 개념 과목이 뭘까요? 차량 요집입니다. 그래서 차량 요집이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이런 거래예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1월 12일로 바꾸고요.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고 품명은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에는 5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310업사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이고요. 분계는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이다.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5만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승용차 수리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량 유지비 800번대 822번으로 50만원 처리하고, 내려와서 대변에 다음 달에 줄 돈은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거기 11월 13일 거래부터는요, 내일 쌍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일 쌍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전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PC에, 그리고 요 백데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백데이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는 유형상사가 오늘 여기 11월 12일까지 입력된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것도 입력이 백데이터만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요거 뒤에 연습 중에서 지금 그것이 문제되는 게 지금 결산, 그 다음에 장부 조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한번 내일 말입니다, 지금까지 입력된 그 데이터, 그 백업한 데이터를 어디에단가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우리 우리 홈페이지 있죠? 여러분 접속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압축 파일로 해서 제가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복원을 시키는데, 복원시킬 때는 어떤 메뉴에서 하시느냐면은 백업 데이터 복구, 이 메뉴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직접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잘 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유형상사가 딱 끝나고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끊어져서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일단 복구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이게 강의만 들어야죠. 뭐 이렇게 여러분이 틀린 데이터 가지고 아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유형생사 끝나면 나머지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들 요새 그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결석하신 분들. 출석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률 제가 첫날 80%꼭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80%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빠지게 되면은 4시간의 수업 분량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량이 커요. 그걸 혼자 4시간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려면은 학원 나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빠졌을 때는 녹화된 것을 반드시 실습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쉬는 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프지 않도록 하셔야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5일날 여러분 집에서 아시죠? 2시 10분 전 또는 15분 전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